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전력 빠르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2.6% 가량 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가격 변동폭에 대해서 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변동성을 확보하는 전략보다는 이 중장기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을 이끌면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공매도 거래 대금부터 이 체크를 해보고 또 수급적인 부분 함께 알아봐야겠죠. 자, 이러한 전반적인 동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사실 한국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의 방향성까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율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할 테지만 결국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그런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가격은 또 얼마만큼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현재 이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크게 보게 되면 이 개인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 심리 자체가 현재는 과매수 구간, RSI 수치로 봐도 사실 팩트 수치로 봐도 이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을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이 소수 집단이죠. 그래서 소수 집단인 만큼 어떠한 이 재료나 정보 혹은 이 주가 상방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이 존재를 해야 매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모펀드가 매집을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연기금도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집에 대한 그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사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나 이 공매도 목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대차 잔고도 보게 되고 공매도 거래 대금도 보게 되면 조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만을 위한 매집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이 공매도 측면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험과 뭐 투신, 금융투자 역시 매집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기관의 매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공매도 거래 대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월 23일 날이랑 좀 비슷한 수치가 들어와줬어요. 최근에 2월 20일 날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 그 뒤로 조금씩 감소를 했다. 하지만 26일 뒤로 27일 금일 공매도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당연히 이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 하방 압력도 작용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랑 이 대차 잔고 이야기를 할 때 댓글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제가 이야기를 받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뭐 대차 잔고나 대차 잔액 같은 경우는 이 빌려서 갚지 않은 개념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차 잔고 의미를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빌려서 아직 공매도를 하지 않은 주식, 그리고 공매도를 이미 했음. 공매도를 이미 했는데 하지만 아직 갚지 않은 주식, 이렇게 두 가지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산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체크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10만 주 가량 대차 거래 잔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9만 주 가량 대차 거래 잔고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요소가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대차 거래 잔고가 줄긴 했지만 10만 주에서 9만 주까지 줄긴 했지만 아직도 하방 모멘텀에 대한 그런 요인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살펴보게 되면 이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는 이 금일 0.8%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다들 아시고 계시죠? 이 천연가스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결국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P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주가가. 그래서 두바이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 한국전력의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결과적으로 하락을 해줘야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최근 들어서 빨간색이 이제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온 경우고 파란색은 예측치보다 더 적게 나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동향을 보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 패턴이 좀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만약에 이런 패턴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3월 1일 날에 이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이 예측치보다 더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부분은 천연가스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측치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재고량이 높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할 수 있고, 자,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는 주가의 호재성 이슈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뭐 앞서서 공매도 거래대금, 뭐 대차 거래잔고 이런 것도 체크를 했지만 이 천연가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이 하방 모멘텀 역시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24,20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죠. 앞서서 제가 이 개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RSI 수치상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개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결국에 제가 조정에 대한 레인지를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2,000원 구간이죠. 이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22,000원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22,000 구간이 뚫린다라고 하면 이 주봉의 11선 구간과 또 만나는 2만원 구간에서 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줘야 안정적인 이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봉의 11선은 강조를 드리죠. 인간의 심장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리는데,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 있어야 그 에너지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의 11선 또 2만원 구간을 말씀드리는 측면이고, 또 저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가 아마도 BPS 측면인데, 이 BPS의 평균을 좀 내보면 13만 6천 원에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6만 8천 원, BPS가 6만 8천 원의 평균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6만 8천 원이라는 뜻이죠. 사실 BPS 측면이 높아도 영업이익이 안 나게 되면, 영업이익 적자가 나게 되면 이러한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없게 되겠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기 영업이익도 흑자가 기록을 하고 있죠. 앞으로 전망도 계속해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BPS 측면에서 더 신뢰도가 쌓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서서 6만 8천 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BPS만 고려를 하면 현재 구간에서도 24,000원과 68,000원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물론 BPS대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저평가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더 길게 보게 되더라도 사실 현재 주가는 그렇게 높은 주가의 모습은 아니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영업이익 40조 적자가 났었던 그 구간에서도 평균 주가가 25,000원이었는데, 현재 영업이익 흑자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 측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이 도쿄전력, 일본의 도쿄전력과 비교를 하면서 이 기업도 영업이익 흑자가 됐을 때 바로 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정책주였죠. 정책주. 이 저PBR 관련된 이슈가 있는 다음에 이 주가가 80%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전력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